자, 오늘 배워야 될 것이 맨 처음부터인데, 오늘 4시간 동안에, 앞으로 배워야 될 2달치에 나오는 용어를 총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힘든 시간이고, 과거에 배웠던 것은 다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오늘 처음 왔다 생각을 하고, 세법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접근하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여기서부터 쭉 요약 들어갈 겁니다. 21쪽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2달 동안 시험 때까지 배워야 될 세법은 몇 개를 배우느냐? 5개를 배우는데 이 이름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세법을 안 배워도 상식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취득세. 여기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면은 뭘 내야 되죠? 등록세, 노후.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서 하나의 이름 뭐가 있죠? 등록 면허세가 됩니다. 해보죠.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는요, 과거의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진 이름. 이제 등록세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뭐가 되죠? 등록 면허세. 과거에 한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작년에 2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도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오겠죠. 이건 우리가 고득점 전략 단원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재산을 갖고 있으면 고지서 날라오겠죠? 요걸 뭐라고 그러죠? 재산세. 여기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세 문제. 그 다음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부동산 부자 이런 분들이 내는 세금이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이 없다. 재산세도 낼 필요 없고 종부세도 낼 필요가 없겠죠. 요것은 한 문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했는데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어요. 올해도 3월 말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들은 주택 팔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다시 말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종부세가 상반기 중에 개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은 공부하기 싫으면 포기해도 되죠. 그러나 종부세는 간단하기 때문에 요번에 개정된 내용이 얼추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이번 시험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단원이 된다. 쉽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팔면은 뭘 내야 되죠? 그렇죠. 양도세, 노후. 앞으로 알아두실 때 양도소득세를 배웁니다. 물론 양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임대사업, 이번 달까지 다주택자들은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세금 내라 이거죠.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무슨 소득세 내야 되죠?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뭘 내요?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를 하면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내고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똑같습니다. 이론이. 그래서 소득세 단원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임대사업소득세에서 1문제, 그 다음 양도소득세에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배울 건 요것만 배우면 돼. 5개만 달달달달 하면 돼요. 정 모르면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어느 단원이다. 요것만 신경 쓰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공부하기가 좀 도움되겠죠. 무슨 말이냐? 종합소득세 종부세 신경 쓰는 게 나아요? 소득세 신경 쓰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이거 할 때만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나오면 버려버리든가 아니면 3번 쓰면 되겠죠. 모르면 3번이니까. 이 표정은 왜 이래요?
자, 해서 요것만 배우는 거니까 요 나오는 출제되는 건 여기서 세 문제 나왔죠? 그러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뺀 나머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이렇게 요령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해서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럼 오늘은 뭐냐? 앞으로 배워야 될 5단원에서 나오는 용어를 총정리한 것이 조세총론이 됩니다. 해보죠. 조세총론. 여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단 얘기죠. 그런데 한 문제라고 해서 오늘 4시간 동안 배우는 걸 소홀히 하냐? 아니란 얘기죠. 사실 조세총론에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를 오늘 다 배우게 되니까 여기서 16문제가 다 나온다. 이렇게 오늘 접근하시면 딱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은 그냥 조세총론이라고 해서 이것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잘 들으시면 이미 50% 먹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편해요. 제일 어려운 겁니다. 해보죠. 조세총론. 해서 앞으로 배워야 될 게 요것만 달달달달 배우면 됩니다.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 6가지에 대해서 배운다. 오늘은 앞으로 배워야 될 5가지의 조세에서 나오는 용어, 요것들을 총정리하니까 범위가 제일 넓어요. 여기서부터는 편해요. 다음 시간부터는 왜? 토막토막 배우게 되니까 편하단 얘기죠. 오늘은 전체적인 걸 다 배워야 되니까 어렵단 얘기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너저분한 거 필요 없고 오늘만 자세하게 나가고 너저분한 거 다 없애고 할 겁니다. 요약해드린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른 과목들은 이미 공부 많이 하셨죠? 꼭 분리하면 웃고 말아요. 해서 오늘 배워야 될 것 하나씩 한번 해봅니다. 출발할까요? 자, 오늘 배우는 게 조세가 됩니다. 해보죠. 조세. 조세라는 것은 세금을 얘기하죠. 그럼 세금은 1월달 강의에는 너저분하게 했습니다만은 3월부터는 요약을 해드려야죠. 세금에 대해서는 딱 2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조세다. 사회에서는 세금이란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조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럼 조세는 2가지가 뭐가 있느냐? 첫째는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 반대급부라는 것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너 이만큼 세금 내. 그럼 국가가 이만큼 해줄게. 이러는 게 없다는 얘기죠. 너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돈 생겼으니까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걷는 걸 뭐라 그런다? 조세라고 얘기하죠.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죠.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은 보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걷는다. 2번째는 납부할 때는 금전납부가 원칙이 된다는 것. 돈으로 내야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세금은 돈으로 내는 거죠. 금전으로 냅니다. 그럼 세법 공부할 때는요, 많은 것은 절대로 시험에 출제가 안 됩니다. 세금이다, 조세다, 돈으로 내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면 예외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 물건 납부가 있죠. 이게 시험범위죠. 그럼 물건 납부인데 요즘 들어와서 줄임말 쓰는 게 유행이죠. 물세? 그래요? 물세? 그건 어떤 세 종류예요? 물건 납부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물납이라 얘기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이 5가지 세금은 항상 기본입니다. 이 5가지 세금을 배우는데 이 중에서 물납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뭐 뿐이 없어요? 그렇죠. 재산세 하나뿐이 없으니까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항상 요걸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다 금전 납부해야 되지만은 예외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건 재산세뿐이 없습니다. 여기서 물건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얘기하죠. 그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튀는 거. 그런데 요것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어디서? 재산세 단원에서 출제가 됐어요. 따라서 연속 출제될 가능성은 0%입니다. 없어요.
따라서 물납은 중요하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 별 표시했어요? 그냥 X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필요가 없는 건 과감하게 없애고 할 거예요. 꼭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이거 집에서 공부하더라고요. 물납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금전으로 낼 때 일시불로 내야 됩니다. 한꺼번에 내야 되죠. 그럼 세금은 한꺼번에 내니까 다 한꺼번에 내니까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분할 납부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분할 납부. 요것도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죠? 분납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분납은 나눠내는데 몇 번에 나눠내느냐 그러면 2회, 2번에 나눠냅니다. 이걸 10번, no, 3번, no, 2번에만 나눠내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내고 내년에 내야 되겠다. 이런 건 없단 얘기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기 전에 그럼 세금 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3개. 첫째는 뭐가 있느냐? 재산세. 그러니까 분할 납부한다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외우지 말고. 왜 얘만 2번에 나눠내게 허용하느냐?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큰 것들을 따지면 되죠. 재산세. 표정이 나 재산세 조금 내는데 이러지 마세요. 재산 여러분 많은 거예요. 재산세 2번에 나눠내고요. 그 다음 부동산 재벌.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로 우리가 하죠. 요것도 금액이 크니까 2번. 또 여러분이 집을 팔았어요. 목돈 생기죠. 납부할 세금이 크겠죠. 요런 거 뭐가 있습니까? 양도소득세. 물론 종합소득세도 2번 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냥 콕 찍어서 양도소득세라 쓸게요. 그러면 일단 5개 조세 중에서 분할 납부 허용하는 건 3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죠. 뭐뭐 시작. 재산세, 종부세로 줄여서 하죠. 줄이는 게 좋잖아요. 종부세 줄여서. 분할 납부를 뭐라고? 분납. 그 다음 물건 납부를 뭐라고? 조세는 뭐냐? 조세금 줄여서 조세. 너무 유치한가요? 조세금 줄여서 조세. 줄여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개정이 된 게 있죠. 2018년부터. 요거는 한 번 내고 2개월 이내 내야 됩니다. 이건 개정 안 됐어요. 똑같아요. 종부세도 2달 이내 내야 됩니다. 재산세가 개정이 됐죠. 작년까지는 45일 이내 냈습니다만은 2개월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개정이 됐으니까 한 번쯤 툭 나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45일이 아니라 분할 납부는 한 번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몇 달 이내에? 2달? 대화들이 오늘 또 이상하게 오래간만에 해서 2달, 2달? 그래요. 본인마다 개성이 있으니까 2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걸 분납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분납은 가능성이 있겠죠. 왜? 조세 총론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종부세 나올 수도 있고 양도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다 배우는 거란 얘기죠. 여기까지가 조세의 성격,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분할 납부가 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제 교재 가지고 복습을 할까요? 밑줄치기 해드릴게요. 21쪽에 2번 특징 나와 있죠. 요건 굵은 것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1번 과세주체 동그라미. 과세주체는 좀 이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 국가면 누가 되죠? 뭐가 되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면 뭐가 되죠? 지방세.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밑줄 경비 충당을 위해서 걷는다. 조세는 왜 걷느냐? 나라 살림하려면 살림 비용이 들어가겠죠. 요게 경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로 따진다면은 국가가 나라 운영비를 걷기 위해서 걷는 거고, 한 가정으로 본다면은 한 가정의 국가가 누가 되는 거죠? 여자분이 되는 거죠.
아주 오늘 기 올라가요. 가정에서는 여자분이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민은 누가 되는 거죠? 남편이 되죠. 그럼 남편이 매달 벌어다 바치는 것을 조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죠. 남편이 월급 타오고 나 월급 탔으니까 맛있는 거 사줘, 이런 겁없는 소리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나 살게 해줬으니까 바칩니다 하고 내는 게 가정에서는 남편의 월급이 조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자분들은 가정에서 뭐가 된다?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남자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가 좋은 거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번. 3번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됩니다. 과세요건. 과세라는 말은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얘기하죠.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 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번 3월달 개강 때 처음 들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세법 처음 배우시는 분. 많으시네요. 이분들을 위해서 묵념하고 시작할까요? 절대로 오늘 처음 세법 들으시는 분도 딴 사람들은 1월부터 배워서 잘할 텐데 이 생각 절대 버리세요.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절대로 겁먹지 말고 오늘 하는 것만 기절 안 하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들으신 분 기분 나빠요? 괜찮아요. 그죠? 다 몰라요. 또 여기 계신 분만 광주만 몰라요? 서울도 다 몰라요.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오늘 들으시면 됩니다.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은 뭡니까? 사장님 굉장히 미남이세요? 보지도 않아요 이제. 사장님 부자세요? 세금 반만 내세요. 사장 잘생겼네? 세금 다 내요. 또 미인이시네? 세금 내지 말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항상 과세 요건은 법률의 근거에서 거둬야 된다. 그러면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4개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시험에 최소한 6개 이상은 나옵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문제 내가 예언을 합니다. 요 4가지 과세 요건이 최소 6문제 이상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별 표시하면 잘못된 거예요. 뭐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용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뭘 내야 되죠? 취득세. 그러면 너 무엇을 취득했냐? 아파트. 물건을 뭐라고 그런다?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 너 아파트 샀으니까 취득세 내야지. 요 물건을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 누가 아파트 샀는데? 내가. 그러면 내가 세금 내야죠.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납세 의무자. 해보죠.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그러면 내가 샀으니까 내가 납세 의무자. 아파트를 샀으니까 과세 대상은 아파트. 얼마짜리 샀느냐? 10억짜리. 10억짜리다.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죠. 요것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과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비율을 뭐라고 그러죠? 세율이라고 얘기하죠. 요 4가지는 무조건 나오니까 이름이랑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만 이것이 취득세에서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2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요 세금마다 요걸 매일매일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 배울 때 요거 다 배우고, 등록면허세 배우고, 그러니까 최소한 5개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하나, 2개 동시에 나올 때 있으니까 많이 나올 때는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거의 8문제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 나왔다. 그럼 다음번에는 양도소득세 나올 수도 있겠고,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서 얘랑 친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4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나오죠. 요게 2017년에 출제가 된 대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그냥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 연속 출제될 확률은 거의 적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려드리면 공부할 때 좀 도움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공식 하나는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되겠죠. 뭐냐 하면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공식은 무조건 하나 배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그냥 가볍게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참고하기에 과세 요건에 1번부터 4번까지 박스에 나와 있죠. 그것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비율을 뭐라고 그러죠? 세율. 요러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밑줄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5번에 넘어가서요,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뭐 당연한 거고요. 6번 원칙은 금전급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밑에 박스에 보니까 2번에 물납, 물건 납부가 되는 게 있죠. 물건 납부가 두 개가 있거든요. 상속세는 여기 안 써놨죠. 그러니까 상속세는 공부하지 마시고요. 써놓은 것 중에서 뭐만 동그라미 치면 되죠. 재산세. 그 다음에 일시불로 내야 되지만 박스 1번에 분할납부 줄여서 뭐가 있죠? 분납. 여기는 5개 배울 조세 중에서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안 써 있으니까 써놓는 게 좋겠죠? 뭐뭐 있습니까?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괄호 열고 몇 개월? 2개월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요게요, 분할납부는 뒤에 재산세에서 또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와요. 대신 오늘 정확히 배웠으면 앞으로 요거 나올 때는 밑줄만 치고 넘어갈 겁니다. 해서 분할납부 알아두시면 되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2가지예요. 여기에서는 반대급부가 없고 분할납부가 있더라. 특히 재산세는 2개월로 올해 개정이 됐으니까 요거 하나 신경 쓰면 되겠죠. 분할납부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해보자. 분납. 그 다음에 과세요건 4가지의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3쪽에 조세의 분류. 1번 밑줄 과세 주체가 있습니다. 과세 주체에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 있죠. 1월 달에는 25쪽 보세요. 25쪽에 국세 체계도를 다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3월 달 강의에서는 요거 2가지. 국세에 속하는 것, 지방세 속하는 것. 이거 무조건 기본으로 외우세요. 요거 기본으로. 근데 뭘 기본으로 외우느냐? 요 5개. 5개 있죠. 주구나 사나 저 5개 공부할 거니까 나머지 없는 거 신경 쓰지 말아요. 5개 중에서 국세가 뭐고 지방세가 뭐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첫 번째. 그럼 재밌어요. 국세 몇 글자? 그럼 2개뿐이 없다는 얘기고. 지방세 몇 글자? 그럼 3개가 있다는 얘기죠. 5개 중에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별걸레 해드려요 지금. 그럼 조 중에서 국세는 종부세, 소득세 이렇게 배웁니다. 요 2개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4개를 더 설명할 텐데 4개는 다 국세더라. 끝. 요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뭐더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느냐 그러면 농어촌 좀 이따 하고요. 인지세 정도.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교육세. 그 다음 교통, 에너지, 환경세. 요 4개들은 국세에 해당하더라. 끝. 요렇게만 공부하세요. 인지세다 그럼 뭐예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서류를 작성하죠. 서류 작성하면 수입인치 같은 거 붙이죠. 옛날에 우표 같은 걸 붙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생략하고 도장 같은 걸로 프린트해서 나오겠죠. 요게 인지세.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요,
걷어가지고 농어촌의 시설에만 쓰는 돈이에요. 따라서 농어촌에 쓰는 돈이니까 좋은 일에 쓴다. 이렇게 공부합니다. 좋은 일에 쓰는 돈을 뭐라고 그러죠? 농어촌 특별세 해서 요놈은 국세에 해당하더라. 끝. 요 6개만 달달달달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는 저 5개 중에서 3개 뭐가 있죠?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3개만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할 때 조세는 몇 개가 기본이 되는 거죠? 5개가 무조건 기본 되는 거예요. 배울 게 적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2개만 더 추가를 해드리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왜 2개만 하느냐? 요거예요. 지방교육세처럼 지방자 나오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따 다 배울 겁니다.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자가 나오는 건 3개를 배우는데 그냥 공부할 때는 지방자 나오면 다 뭐다? 지방세더라.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지역, 자원, 시설세. 요거는 지역 시설에 써야 되니까 요건 지방에 써야 되니까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지방세더라. 끝. 요렇게만 보시면 되죠. 가장 기본이 요겁니다. 국세 6개, 지방세 5개. 요건 시간 나는 대로 10월 28일 아침까지 외우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세요. 요걸 정확히 알면 좀 있다 분류가 되는 건 요거를 응용하면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법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항상 세법은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눈 다음에 시험에 출제가 될 때는 요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옵니다. 세법의 출제 경향은 요거 2가지가 있는데 이걸 틀리게 출제하는 게 시험 문제란 얘기죠. 이걸 또 박스에 넣어놓고서 다음 중 지방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 둘 중에 하나 시험은 항상 세법은 그렇게 나옵니다. 해보죠. 국세, 지방세. 따라서 요것은 23쪽부터 27쪽 박스까지 나와 있는 건 절대로 공부하지 말고 요렇게만 공부하시란 얘기죠. 좋지 않아요? 박스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과세 주체가 국가, 국세 6개, 지방자치단체 5개 요것만 꼭꼭 외우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줄여들었는데 외우지 않으면 안 되죠? 예? 뭐? 요거?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분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글씨를 엉망으로 써서 그래요. 그렇죠? 뭘 또 내요, 내는. 그 다음 27쪽 2번 박스 밑에 사용 목적 밑줄. 요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요것도 가능성이 있죠. 요건 뭐냐? 용도가 지정이 돼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 거. 이렇게 되죠. 자, 보통세다 그러면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시험엔 요 용어가 나와요. 해보죠. 일반 경비. 일반 경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잡다한 내용에 잡다한 지출에 쓰기 위해서 걷는 거. 용도가 지정해 있지 않아요. 보는 사람이 임자예요. 남편이 월급을 타왔습니다. 1,000만 원을. 요 정도는 돼야 월급이죠. 아니면 용돈이죠. 그럼 1,000만 원 받아오는 것 중에서 자, 오늘 외식합시다. 식당 갔었어요. 이런 것들은 월급 타올 때 용도가 지정된 게 아니죠. 보는 사람 임자. 이런 게 바로 보통세 개념. 그 다음에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그렇죠. 특정 경비는 뭐냐? 특별히 지정됐어요. 용도가. 요거는 요 용도 말고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남편이 월급 타왔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너무 좋아가지고 돈 갖고 놀죠. 요거는 우리 큰애 등록금, 요거는 적금, 요거는 집세, 요거는 뭐 보험료, 이렇게 나누죠. 그런 게 바로 목적세 개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에서는 일반 경비에 충당될 목적으로 걷는 걸 목적세라 한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를 알아야 되죠. 용어를.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보통세는 대한민국 세금은 거의 다 보통세예요. 많은 건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목적세는 목적이 있어요.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건 몇 개 없습니다. 따라서 얘만 공부하면 되죠. 그럼 요거 공부할 때도 똑같습니다. 요거 배운 것 같고 국세에 해당하느냐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냐 분류가 여기서 들어가야죠. 그럼 목적세는 내가 외워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 외울 필요 없어요. 국세, 지방세 나온 거 6개, 5개 중에서 이름 자체에 용도가 나와 있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면 큰일 납니다. 외울 게 한두 개인가요? 6개 과목 중에 다 외워야 되는데 세법은 상식선에 접근하면 돼요. 그럼 뭐죠? 국세가 5개 있는데 이 중에서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는 아예 거둘 때 요건 어디에만 사용할 목적이에요? 농어촌 시설 기반 확충에만 써야 돼요. 다른 용도로 못 써요. 그 다음에 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요? 교육에 써요? 학교시설에 쓰고 이러는 것들.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환경시설 기반 확충에 쓰기 위해서 걷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 국세 6개 중에서 목적세는 3개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해볼까요? 인지세 걷어서 수입인지 만드는 데 써요?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요거 걷어서 소득에만 써요? 걷어서 종부에만 써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국세 6개를 외우시면은 이 중에 목적세 찾는 3가지는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노노노. 지방세 5개 중에서는 목적이 있는 건 2개뿐이 없어요. 하나 뭐가 있어요?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요? 지방학교 시설에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지역자원 시설세다 그러면 어디다 쓸까요? 지역하고 그 다음 말을 못해요? 지역시설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요게 뭐가 바뀌었냐,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모부 세대는 아시죠? 도시계획세.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도시 있으면 뭐예요? 소방도로도 만들어야 돼. 진입로도 넓혀야 되겠고, 개울가가 있으면 거기다 돌다리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역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재산세 걷어서 재산 불리는 데만 써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분이 거기에 끄덕거리다 들켰어 지금.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위해서 써요? 말이 안 되죠. 취득세 취득하기 위해서 써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세 6개, 지방세 5개만 정확히 알면은 보통세, 목적세는 요걸 그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와요? 당연하죠. 이렇게 나오죠. 요걸 묶어놓고서 다음 중 국세면서 목적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지방세니까 국세, 지방세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왔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기본. 오케이? 해보죠. 국세,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남이 보면 굉장히 여러 개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얘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27쪽의 보통세는 괄호 1번의 의, 밑줄 일반적인 운영경비에 필요한 경비, 요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일반경비. 대부분의 것이 보통세니까 세목에 대해서 밑줄 안 쳐도 되겠죠. 그 다음 28쪽의 목적세의 첫째 줄 무슨 경비? 세목 5개 있다고 그랬죠.
국세에서 몇 개? 3개. 지방세에서 몇 개? 2개. 박스는 목적세의 설명인데 이건 공부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맨 위에 교육세가 있는데 목적이 뭐냐? 학교 시설과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름 자체에 나왔으니까 박스는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전가, 유무. 요건 알아둬야 되죠. 여러분들이 전가, 유무다 그랬으면 전가가 뭐죠? 전가? 남에게 떠넘기는 걸 전가라고 그러죠. 그러면 남에게 떠넘기지 않은 걸 뭐라고 그러냐? 직접세. 떠넘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간접세라 하는데 여기서는 뭐가 많이 출제가 되느냐? 요게 출제가 많이 되죠. 요 용어에 대한 설명, 요게 출제가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2가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해보죠.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죠. 2번째는 담세자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부담하고 내 이름으로 납부한다.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낸다. 남에게 전가가 안 됐죠? 이게 직접세예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그럼 다르면 간접세인데 여기서 콕 찍어가지고 이런 게 있죠. 내가 짜장면 가게를 합니다. 여러분이 와서 짜장면을 드셔요.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죠? 많이 형편이 어려우신가 보다. 5,000원이다 그랬으면 5,000원 안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는 짜장면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떠넘겼다?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거죠.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을 하니까 담세자는 콕 찍어서 최종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누굴 얘기해요? 최종 소비자. 요게 이론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게 주인은, 식당 주인은 걷어가지고 대신 납부만 해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냐?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고 담세자가 최종 소비자인 경우에 조세를 뭐라고 그런다? 간접세라 한다. 그런데 시험에는 세법은 항상 요렇게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런 식으로 항상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조세는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직접세예요. 공부할 필요 없어요. 간접세 중에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나온다 그러면은 인지세 정도. 인지세. 서류를 작성하면은 인지 붙여야죠. 이거 중개사가 부담해요? 아니죠. 소비자에게 전가를 했죠. 인지세. 그 다음에 반응이 시원찮으니까 요번에는 뭘 볼까요? 호프집에 갑니다. 또는 식당에 갑니다. 소주가 얼마죠? 아이고, 대답 들어본 것 중에 제일 정확하게 나왔어요. 4,000원. 그럼 4,000원 좋아하시나 봐 많이. 이런 분들이 사업성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죠? 대신에 공부랑은 잘 안 치네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술 4,000원 속에는 주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누구한테 전가를 했다? 소비자에게 전가를 했다. 또 10분간 휴식 그러면은 걸어서 1층까지 굳이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죠. 왜 내려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오락내락해요? 나랑 다른 세대 다 살아요. 그 담배도 거기에는 세금이 전가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나온다 그러면 인지세 정도인데 요거 나올 확률보다는 요 이론에 관한 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해서 28쪽에 1번 직접세의 첫째 줄만 보면 되죠.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세목은 공부할 필요 없죠. 29쪽에 간접세의 첫째 줄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어떻게 되죠? 사항이 서로 다르다 이거죠. 그렇게만 하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또 틀려요. 거기에다가 담세자 위에다 콕 찍어서 뭐라고 써야 완벽하죠? 최종 소비자. 납세 의무자 앞에다가 콕 찍어서 뭘 쓸까요? 사업자. 이렇게 써서 같이 공부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죠. 그냥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은 거 맨날 이렇게 나오다 사업자, 소비자가 나오면 당황할 때가 있으니까 나올 만한 건 다 써놓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목에 대해선 1번에 부가가치세 정도, 인지세 정도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중에서 지방소비세 밑줄 치세요. 좀 이따 설명 들어갈 겁니다. 4번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 박스 나왔죠. 거기에선 첫 번째 공식만 밑줄 치죠. 밑줄 치며 읽어볼까요? 공식 아까 하라고 그랬던 거죠. 뭐뭐 시작.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공식 하나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박스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보실 필요 없고 30쪽 5번에 동그라미 귀속. 얘는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귀속. 귀속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에게 속하냐 이거죠. 그럼 거기에 1번 인세가 있고 2번 물세가 있죠. 사람에 속하는 걸 인세라고 그러고 물건에 속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물세라고 하는데 이거죠. 보세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우리가 5개 조세를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그랬죠. 5개 중에서 구분한다면 국세, 지방세 나눴죠. 그럼 국세는 대부분이 인세 성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양도를 해서 소득이 생겼냐. 사람에 대해서 부과되니까 인세가 돼요. 국세는. 그러면 지방세는 뭐냐? 사람 필요 없어요. 너 어떤 물건 샀냐? 어떤 물건 갖고 있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등기했느냐? 물건에 대해서니까 뭐가 된다? 물세로 공부하면 되잖아요. 국세는 인세, 지방세는 뭐라고? 물세. 물론 재산세 중에서 인세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재산세에서 배울 거고 오늘은 국세에 해당하면 뭐죠? 인세, 지방세는 물세.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만 정확히 알면 요걸 가지고 보통세, 목적세 할 수 있고요. 요걸 가지고 뭡니까? 인세, 물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기본이에요. 기본. 요것만 꼭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6번 됐고요. 31쪽에 7번 왕별 표시하세요. 독립성에 따른 분류. 요거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해서 요거 오늘 많이 배웁니다. 요거에 관한 것을 오늘 몇 번, 한 서너 번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만큼 요거에 대한 걸 지금 알아두면 편합니다. 자,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해드릴게.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습니다. 요거 꼭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독립세는 많이 부러지죠? 이게 습하면 이게 많이 부러져요. 습하면은. 내가 왜 이런 변명해야 되지? 비 오는 날에 습기가 차갖고 많이 부러집니다. 본세라고 그러고 요건 추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독립세가 뭐냐? 독립세가 뭐냐? 혼자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조세를 집중적으로 배우죠? 5개. 그죠? 5개가 다 독립세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 다 독립세예요. 다 독립세니까 독립세 의미는 별로 없다 이거죠.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그럼 부가세 딱 2개만 배웁니다. 몇 개만 배워요? 2개. 여기 배운 거 있죠. 이거. 자, 농어촌 특별세하고
그 다음 지방교육세 두 개만 배웁니다. 그러니까 독립세는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독립세예요. 그 다음 부가세는 독립세에 쫓아다니는 세금이 부가세가 됩니다. 즉 얘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얘 없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럼 시험에는 두 개가 이렇게 엇갈려 나올 수도 있지만 연결이 맞냐 틀리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연결까지 해봅니다. 이 중에서 요거 빼고 4개만. 1.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취득세만 내면 안 돼요. 여기에 쫓아다니는 세금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지방교육세. 취득세에는 2가지가 쫓아다닙니다. 취득세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두 번째, 등기를 하면은 등록 면허세 내야 되겠죠. 여기에 뭐가 쫓아다니느냐? 지방교육세가 쫓아다닙니다. 뭐가 쫓아다녀요? 지방교육세. 세 번째, 재산세를 낼 때는 뭐가 쫓아다니죠? 지방교육세 쫓아다녀요. 연결. 네 번째, 부자, 종부세를 낼 때는 뭐가 쫓아다니죠? 농어촌 특별세가 쫓아다녀요. 요 연결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혼자서 나타나니까 뭐가 되죠? 독립세. 쫓아다니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부가세.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2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죠. 오케이? 오케이? 노.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 이건 번호 안 매겨야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는 어떻게 하냐?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는 이건 화살 표시할게요. 얘는 쫓아다니니까 연결을 해놨고 얘는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얘가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세금 내보신 분 월급 받을 때도 아실 거예요. 월급 받을 때 뭘 띄죠? 원천징수? 월급 받을 때 회사를 너무나 신뢰를 하나 봐요. 그냥 알아서 띄겠지. 이제 세법 배웠으니까 알아야죠. 월급 받으면 원천징수는 5개를 띱니다. 하나는 4대 보험 중에서 3개.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은 띄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다 부담하니까. 그럼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3개에다가 근로소득세. 또 요거에 10% 또 뭘 띄죠? 주민세. 전설 속의 용어를 오늘 듣게 될 줄이야. 옛날에 주민세라 한 것이 이름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방소득세로 바뀐 겁니다. 요건 항상 10%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내죠. 그럼 무조건 지방소득세 몇 프로가 쫓아다녀요? 10%. 쫓아는 다니지만 성격은 부가세가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느냐? 양도소득세도 독립세고 지방소득세도 독립세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항상 10%인데 요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 성격이 된다는 것.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그럼 얘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언젠가는 나오려고 안간힘 쓰고 있겠죠. 그럼 얘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출제되는 문제까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얘가 나올 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 써드릴까? 다음 중 부가세 연결이 잘못된 것은 못 쓰게 막 하는 거야. 나의 소심한 목수. 부가세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하고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몇 번? 5번. 왜요? 그렇죠. 얘는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나오면 이렇게뿐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부가세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뭘 있나 없나 찾아봐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쫓아는 다니지만 성격은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된다. 이거 출제자가 굉장히 선호하는 문제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번에 나올 것 같지 않겠어요? 아니면 말고. 나오면 요것만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쫓아는 다니지만 부가세 성격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1, 2, 3, 4, 5 나오면 이렇게 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가세가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뭐가 있나 없나 보라고 그랬죠? 지방소득세. 있으면 이게 정답이. 독립세니까. 그 다음 마지막 들어갑니다. 마지막은 뭐냐? 세법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무슨 제도가 있어요? 감면은 깎아주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죠. 깎아주는 제도는 또 나와있죠. 우리가 배워야 될 조세가 집중적으로 배울 게 5개란 얘기죠. 이 5개를 기본으로 해서 이 중에서 어떻게 된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접근해야죠. 그럼 감면해 주는 것은요, 세법의 성격 여기서 드러납니다. 깎아주는 세금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한 번만 부과되는 세금. 사올 때 한 번, 등기할 때 한 번, 양도할 때 한 번, 한 번만 부과되는 징수되는 세금은 감면제도가 있어요. 꼬실라고. 야, 사 깎아줄게. 야, 팔어 깎아줄게. 그래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사고 팔 때 들어간 세금. 뭐뭐 있을까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가 있죠. 그럼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는 깎아주는 제도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재산세 1년에 한 번씩 내죠.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 깎아주는 거예요. 종부세도 1년에 한 번씩 걷죠.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되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접근하면 세법의 성격이 굉장히 유치하다는 거 알다는 얘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감면이라는 것은 한 번만 깎아주는 세금이죠. 재산세나 종부세처럼 매년 걷는 건 깎아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법의 성격이 유치하고, 두 번째 뭐냐? 유치 찬란합니다. 이번엔 세법은요, 굉장히 이쁘시네요. 미인이십니다. 예? 아니, 이쁘니까 세금 낸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 다 내야 되는데 난 마무리가 안 되겠어. 그럼 이분한테 깎아줬어요. 100만 원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확 돌아서면은 뒷모습이 멋있죠. 세법은, 세금은 어떻게 하냐? 유치찬란이라고 그러죠. 안 가요? 생색을 냅니다. 에이, 깎아줄게요. 대신에 좋은 일에 돈 좀 내놔요. 뺏어갑니다. 그래서 감면을 해주면 항상 좋은 일에 돈 좀 내놔요. 좋은 일이면 어디다 쓴다? 농어촌 특별세 20%를 다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감면해 줬으면 20만 원 뺏어가요. 어디에 쓴다고? 농어촌에 쓴다고. 좋은 일에 쓴다는데 화내는 사람 없단 얘기죠. 그래서 감면을 해주면 감면해준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뺏어간다? 20%. 어디로? 농어촌 특별세로 뽑아간다 얘기죠. 끝. 이번 1시간 동안에 배운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쓴 이렇게 많지만은 내가 쓴 글씨가 큽니다. 여러분이 요걸 필기를 갖다 한다 그러면 반 페이지도 안 되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1시간 동안 배운 게. 요렇게 요약해 드리니까 좀 낫지 않아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쉴 때 쓰기 싫다 그러면 찍으세요. 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요약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민법이라든가 학개론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한 분을 내가 칭찬했다가 그분 인생을 망쳤어요. 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붙으셨습니다. 뭐냐면 저한테 갖고 오셔요. 연세 드신 남자분인데 요약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칼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칭찬을 해드렸어요. 이거 참 잘 됐다고. 이분 한번 고생하셨다고. 서로 간에 그냥 점심 사드릴게요 하고 그 복사 다 떴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필 받아가지고 모든 과목에 대해서 요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요약책 다 나올 텐데 요약 들어간 거에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딴 분들은 많이 붙었어요. 그 주변 분들은. 그분이 고생한 걸 갖고 공부한 뒤리다 열심히 한 거예요. 한 번은 밤새워 이거 하고. 그래갖고 첫 해 시험에는 그분만 떨어지고 그 주위에 있던 분은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거 내 잘못이다 해서 그 다음 연도에는 그분한테 좀 유독 잘했죠. 그래서 그분은 편했어요. 요약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공부만 하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붙으셨다는 얘기죠. 너무 내 잘못이 너무 큰 거예요. 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 연도에 1차 붙고 그 다음 년 3년 걸렸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분이 뭐냐, 여기 같은 성격이 상황이었어요. 송파에서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송파는 3층짜리 건물이에요. 거기에 옥상이 있어요. 옥상에 휴게시설 해놨어요. 이분이 바깥분이 경찰 공무원인데 이분이 그렇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꼭 바에다 줘요. 걔가 뭘 잘하냐, 묵은지 감자뼈찜. 거기죠. 반 죽습니다. 거기에 이만한 그 이제 양은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식당에 쓰듯이. 조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와서 올려놓고 불 피워놓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강의 들으시고, 쉬는 시간에 올라가서 점검하고, 점심시간에 다 주변 사람 불러놓고 나도 부르고 원장님도 불러갖고 먹는,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거기도 잘못했어요. 내가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식당에도 되겠는데. 다들 그런 거야. 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세법 강의 때만, 세법은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라와서 파티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주변 분들은 기가 충족이 되니까, 그죠? 그분이 그 해준 걸 먹고서 힘이 나니까 공부에 매진을 해서 붙고, 그분은 떨어졌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그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우리 친했으니까, 바깥 분도 알고 그러니까 제발 이런.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신 부류가 딱 두 부류. 자료 많이 만드시는 분. 또 한 분 있어요. 그분은 판서 이런 걸 요약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뭐냐, 웹서핑을 그렇게 잘해요. 밤새도록 방문각 어디 세롬 어디 들어가서 자료들을 다 추려고 그래. 이만큼 해갖고 이 옆에다가 싸둬요. 필요한 사람 보라고. 딴 분들은 뭐예요? 자료가 있으니까 땡큐 하고 쓰는 거예요. 그분은 또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꼭 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또 밤만 되면은 그냥 그거 출력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노량진 가고 어디 가고 그래갖고 모의고사 본 거 있으면 다 돈 주고 사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사람 복사해서 쓰라고 갖다 주고. 그 주변 분들 다 붙었죠 뭐. 그분은 또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 성격상으로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하면 또 잘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까지가 힘드셔서 그런 거지, 따고 나면 주변에 사람 많아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붙으셨으니까 회원 가입도 세 기수에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좋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그 음식 하신 분은 자격증만 3년 걸려서 따고선 개업을 안 해요. 남편분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더 있다가 하자고. 그래갖고 그냥 집에서 그 감자국 끓이고 그러고. 거기에는 여러분들 죄, 나도 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요약 너무 잘 됐네, 너무 잘 됐네 하니까 거기서 업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나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뭐 여기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걸 복사 떠요. 짜장면 한 걸 사드리고. 그러면은 시간 절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과거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저약을 했습니다. 31쪽에 맨 밑에 박스 나와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 박스 간단히 볼까요?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밑줄 지방교육세 두 개 나오죠. 그 다음 맨 밑에 농어촌 특별세 또 나왔죠. 그 옆에 동그라미 뭘 쳐야 돼요? 감면. 감면 몇 프로? 20%. 감면하면 농어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 나오죠. 근데 또 뭐가 나왔어요? 농어촌 특별세. 옆에 동그라미 뭐가 되죠? 감면 몇 프로? 20%. 재산세는 뭐가 나오죠? 지방교육세. 감면이 없죠. 그 다음 종부세는 뭐가 나오죠?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는 옆에 빈칸이 돼 있죠. 왜 빈칸이 됐느냐? 그러면 박스 맨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치세요. 부가세라고 명시돼 있죠. 그러면 소득세는 부가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빈칸돼 있는 거예요.
다만 쫓아다니는 세금은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죠?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세라는 빈칸돼 있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동그라미 뭘 쳐야 되죠? 감면 몇 프로? 20%. 그러니까 마무리하면 감면을 해주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에 대해선 농어촌 특별세로 몇 프로 뺏는다? 20% 뺏는다. 이러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 뒤에 32쪽에 조세이론 부동산 관련 요건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자, 요거 한 바닥만 보시면 되잖아요.